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요.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입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B가 상소를 했고 상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집행을 못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하니까 B가 담보 제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때 제공된 담보를 재판상 담보공탁금이라고 부릅니다.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겠죠.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A는 이제 이 판결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A의 집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A는 2심에서 이겼고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B가 갖고 있는 재산, 이 담보공탁금에 대해서 A가 강제집행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인데요. 원래 이 담보공탁은 A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A는 B를 상대로 집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은 이제 이 승소 판결을 갖고서 이 담보공탁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또 원래 담보공탁금 제도에 맞는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는 공탁소에다가 이 승소, 손해배상에서 이겼다는 승소 확정 판결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탁소는 지급을 하는데요. 이 돈은 원래부터 A를 위해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A의 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A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채권자들이 달라붙어도 그 사람들은 A가 이 돈을 가져가는 데 대해서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처음부터 A를 위해서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A는 안전하게 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재판상 담보공탁금은 이런 식의 소송 절차를 예상하고서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얼마 되지 않을 거고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것은 또 번거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이런 식으로 소송이 제기돼서 원래 취지대로 담보공탁금을 안전하게 찾아가는 일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1심에서 승소했던 판결이 2심에서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승소 판결에 기해서 기존에 받아놓았던 승소 판결에 기해서 재판상 담보공탁금, 이제 엄밀한 의미로 담보공탁금이 아니고 B가 공탁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식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채권 집행입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 집행의 방법에 따라서 압류 추심명령이나 안부 전부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공탁소가 제3채무자로 해서 이런 식의 명령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본과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금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정본과 송달 증명, 그리고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데요. 전부 명령 확정 증명을 받아서 공탁소에 제출하면은 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일반 채권 집행이고 대상이 B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기 때문에 B의 공탁금 회수 청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시도하는 또 다른 B의 채권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A가 먼저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갖게 됩니다. 배당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더 A에게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혼자 독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나눠 가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는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되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승소 금액이 집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 승소 판결에 기해서 일반 채권 집행을 할 경우에는 이긴 금액 전부를 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법원이 담보 제공을 할 때에는 이 승소 금액 정도를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은 많지만 다른 채권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혼자서 못 가져가고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